안녕하십니까. 신혼 2년차 백수입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구독자가 빵명, 0명이었을 때도 있었는데 어느새 100명이 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가 1000명, 10,000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튜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볼품 없는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돌파 매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돌파 매매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분봉상 돌파를 했을 때 살 수도 있고 일봉상 돌파를 했을 때 살 수도 있고 주봉상 돌파를 했을 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든 뭐 돌파를 했을 때 사면 되는데 그 돌파의 부분은 강력한 저항선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줄 때 사는 게 돌파 매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돌파 매매를 할 때 언제 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상승,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첫 번째 상승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장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종가상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종가 가격이 돌파했을 때의 저항선 가격보다 뭐 7%에서 10% 이상 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그날 따라붙지 않습니다.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아니면 그 다다다음날 일주일 안 혹은 일주일 뭐 정도의 시간 동안 눌림목이 주는 걸 기다려 보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상승을 할 때 사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따라 사지는 않고 눌림목에서 재차 한번 도전을 해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상승에서 잘 사신다고 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다만 첫 번째 상승이 가짜 상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날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통해서. 자, 검은색을 주가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고점을 이은 이 선들, 고점을 이은 이 선이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저점을 이은 이 선이 강력한 이 주가의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승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지지선은 지지를 잘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봐야 되는데 돌파를 할 때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날 거래량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엄청 작다가 뭐 2배 이상, 못해도 1.5배 이상 거래가 더 많아지면서 돌파를 할 때 첫 번째 상승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상승에서 이렇게 높게 양봉이 뜬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갭이 떠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전 지지선, 이전 저항선, 죄송합니다. 이전 저항선, 이제 이전 저항선이 돌파를 하면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지지선 대비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면 굳이 따라 붙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포인트입니다. 자, 왜 따라 붙지 못하냐라고 하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계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랐다가 이렇게 지지받는 척 하다가 다시 밑으로 박스권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사지 말자는 게 저의 포인트인 거고요. 여기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급등을 해서 날아가 버리더라 라고 하면 이제 그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감히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 상승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날아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4분들 떨어지는 종목 손절을 계속 하다 보면 아니면 존버를 계속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계좌가 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에서는 사지 말자. 첫 번째 상승에서 살 수 있는 가격에서만 사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검은색으로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사보자라는 거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사보고 그리고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전 저항선 그리고 현재의 지지선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종가상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과감히 버려주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격을 이끌고 있다가 파란색 선처럼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선 가까이에 사면 살수록 손절을 할 때 손절폭이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익에 대한 부분폭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몇 개 추스려 놓으셨다가 이제 눌림목이 왔을 때 잘 한번 사신다라고 하면 이제 좋은 가격으로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동평균선도 뭐 이러한 식으로 갈 거거든요.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 이러한 식으로 갈 건데 주요 매수 포인트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요때 사거나 아니면 5일 이동평균선을 깨더라도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지지선 이 앞에서의 저항선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더 사고 두 번을 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5일선을 맞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5일선에서는 비중이 작더라도 정찰병으로 조금 보내놓는 그러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온다라고 하면 조금 가격을 비중을 조금 실어서 사고 전 고점을 이탈 그러니까 저항선에 대한 부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홀딩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상승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첫 번째 상승이 제대로 부담스러워서 사지 못해서 높은 가격이라고 하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이 날아가면 보내줘 버리고 내 종목이 아니다 싶고 여기에 있는 눌림목이 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눌림목이 제대로 된 눌림목이 아니고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 지지선을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 손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면 충분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수익이 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 언제 손절해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가 명확하긴 하지만 손절이 꽤나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매매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실지 않아서 큰 수익을 나지는 않지만 내 계좌가 우상향해서 점차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으신 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